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심하니? 근데 카메라 좀 뒤로 빼면 안 돼? 그럼 여기가 잘라. 너무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 둘 짧은 아니야. 이거 그냥 네가 좀만 옆으로 가고 유성이 네가 좀만 옆으로 가고 현민 네가 좀 가봐. 네가 이쪽으로 오래. 좀만 옆으로 가봐. 어때요? 아 사진 찍어요? 아니구나. 일로 빼야 되는구나. 아이. 아이 빠지고 내가 좀 안에 들어가고. 조금 더 나와도 되겠다. 조금 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면 돼. 피주변이 조금. 저기, 코아만큼 그치? 이 상태는 유지했는데 앞머리만 깔라고. 야근한 거 같잖아. 둘이 누워보면 살아있어. 지금 A형 독감 걸린 거 같잖아. 저 어제 11시 반이요. 11시 반에 갔어요. 11시 반. 들었어요? 야구? 11시 고생 야구- 많이 했다 진짜. 아 너무 고생했다. 베나 TV에서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 보면은 엄 팀장님이 몸 좀 제일 아껴가면서 일해요. 그러니까. 연말이고 그런데 11시 퇴근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러지 마. 그러다 쓰러지겠어. 집에 가서 할 거 없는 거 알지만 그러지 마요. 그래도. 나만 그런가? 여기 영혼이 없어 보이는 거는.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미안 한번 크게 웃어보실까? 왜 안 웃어요? 아! 감사하죠. 댓글 너무 형. 그러니까 이게 메인 스트레스 MC에 받지 마. 대한 아니 이 만 명이 책임감이요. 보는데 댓글이 300개 넘어. 이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들어갈게요. 그러면 진짜 몇 솔선수범해. 시까지 할까요? 자 우리들 이거 투샷 반. 12시. 10분. 아 좋아. 근데 마카 어디 갔어요? 너 오늘도 핑크다? 형 핑크를 밀고 있어요. 아 나 오늘 핑크색 남방을 입고 올까 말까 하다가 니트 입고 온 거거든. 형 입고 왔으면 난 벗었지. 형 입고 왔으면 난 벗죠. 너 이렇게 입고 있었으면 내가 저걸 안 벗었지. 그렇지. 자 들어갈게요. 네. 21회 드디어 갑니까? 네, 야 드디어 지금. 할게요. 자 스탠바이. 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르는 엉아들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밝게 웃으면서 찾아뵙습니다. 예. 뵙니다. 뭐 저번 주 차수에 저희가 좀 공지를 해드렸죠. 20회차 어제 올라갔죠, 그죠? 예. 네. 그래가지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21회차만 원래 사실 댓글 방송을 좀 다뤄보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 원래는 20회차였지,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밀리고 또 뜨거운 반응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아유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정말 뜨겁더라고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앞전에 우리가 좀 여담이 많았던 게 제가 어저께까지 새벽까지 정리를 했는데 오늘 요 아침 사이에 또 많은 댓글들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맞아요. 그거 취합하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예. 하여튼 21회차로 이제 마무리 짓긴 좀 그래서 저희 22회차까지 해서 2회차로 저희 댓글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죠?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그 요즘에 마리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댓글 아, 바로바로 그렇죠. 올라오면 읽어주는 네. 좀 그 느낌이 들어요. 네, 매주 느낌. 방송을 찍고 다음 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리텔 느낌 나요.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그렇죠, 재밌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사실 또 이제 한번 근데 요번에 이 댓글 모으면서 저 한번 이렇게 우리 돌아봤어요? 엉아들이 지난 20회차 사실 저는 올해 초부터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1년째 지금 베나TV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현민 씨가 제일 오래됐잖아요. 베테랑이시네. 네, 진짜 잘하는 그냥 이유가 있어요. MC 오래 잘 보는 했으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좀 나대는 걸 좋아해서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괜찮은데?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멘트 사람. 좀 난다. 어제 카톡에도 제가 계속 유행어를 뿌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 자, 제가 한번 취합을 해보니까 1회차부터 20회차까지 보니까 와 이게 우리 엉아들 프로그램 자체가 굴곡이 많아요. 댓글 보면 알아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 거의 10회차 넘어간 초반까지 욕을 쟤 뭐냐 횡설수설한다 말도 안 된다 끊지 좀 마라. 그렇게 먹고 사람 됐잖아요. 그렇게 먹고 사람 됐잖아요, 다들. 되게 그럼요. 네. A형이다 보니까 의기소침해. 그 댓글 보면 많이 이렇게 했는데 상처 받았어요. 와, 상처 많이 받았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12회차부터인가요?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하고 실장님도 보시면서 우리 회장님도 이제 컨설팅 해주시면서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는 생각보다 뭐 하지 않지만 우리가 평균 조회수는 찍고 있어요. 지금 좀 6천.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조회수가 만 가야 되는데 만. 네, 그치?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정말 아쉬워.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하면 전문 지식인들이 붙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6, 7명 고정이 됐을 때는 우리 마니아층이 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쵸? 댓글 보면서 그런 느낌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댓글을 이제 1회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뭐 저희 원래 이제 뭐 희철 씨도 계셨고 그림 네이처님. 지성 형님도 계셨고 그렇지, 막 지성이 형. 그런 분들이 막 이제 거쳐 가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기반에 기반을 이제 다 사실 유성 씨와 필주 씨가 와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켰다고 사실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완성을 하면 약간 시청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거기서 저희가 까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그때는 뭔가 들쭉날쭉이었는데 두 분이 오시고 나서는 고정형이라는 게 그게 좀 사실 위안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 맞아. 현민 씨도 이제 좀 일치월장해가지고 그렇죠. 막 잘하고 그러니까 사실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안정적이다. 아 진행이 좀 매끄럽다. 아 그렇죠. 이런 사람? 아니, 원래 그래요. 예. 진행자. 현민 뭐 씨는 어떤 MC에 따라 다르지만 적인 뭐 매력이야. 제가 하니까 저는 매끄럽다라는 현민 말들이. 씨가 자화자찬 안 하면은 현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저 그래. 아까 그 말 무지 공감했어요. 기쁜 소식 있잖아. 또 내 공연을 보러 와주신 제 공연을 보러 와주신 일반인분. 진짜. 와, 대박이었어. 이거는 정말 공연 끝났는데 대단하신 것 저한테 같아요. 와서 아우 잘 봤어요라고 하는데 진짜 생전 처음 보신 분이 인사를 하시길래 근데 누군가 누구 그분은 했는데 형을 많이 본 거지. 베나TV 시청자인데 와. 공연하신다는 소식 듣고 왔다 해서 이게 사모님하고 해가지고 친구가 셋이서 오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저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맞아. 네, 좋아요 네, 눌렀어요. 네. 저는. 저도 좋아요 눌렀어요. 어메이징했습니다. 네, 예. 정말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또 공연하게 되면은 여기에다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 그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재미부터 네. 제일 보람 느낄 그러니까 우리 마니아층이 이제 확실히 굳혀진다. 팬이 그래서 됐다. 약간 20회를 저희가 했잖아요. 전날에 200회 가라고 또 이렇게 댓글 맞아요, 성원을 맞아요.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 댓글 진짜 많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제작진이 좀 보셔야 되는데 정말 일주일에 2회차 방송하면 안 되냐라는 말도 늘려달라. 시간 늘려달라. 200회인 줄 알았는데 이제 20회군요라고 그렇지. 굉장히 오래되고 너무 친숙하다 막 그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사실 저희도 회차 늘면 좋아요. 네. 목소리가 살짝 감사하죠 떨리시네요. 뭐 그러면 조현 씨가 아직 듣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댓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1회차부터 따져보면 이 제목들이 사실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이 방송의 어떤 컨셉하고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어찌됐든 파일럿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완전 초기하고는 컨셉이 완전 확 바뀌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네. 달라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1회차 때 우리가 그걸 했네. 단체 카톡 성희롱 논란, 성추행의 근본 문제는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나온 건데 이게 1회차 처음 나왔던 건데 안 봤었죠? 예, 제가 희철 씨랑 난장 토론하고 정말 이게 제목이 딱 봐도 답이 없는 네, 토론일 것 같아요. 욕 먹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뭐 욕먹기 욕먹은 건 시작되고. 패스합시다. 우리 네. 칭찬받는 것부터 가요. 그래가지고 뭐 2회차 한번 제목을 쭉 읊어보고 싶어요. 2회차 뭐 진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포켓몬. 열풍에 대한 네, 생각. 얘기하고. 이때 한참 우리나라 조금- 그때 유행할 때 그렇지 그렇죠. 속초나 지금 울산까지도 그때도 됐다는. 제가 살아 있었어요. 그때 이게 그렇지. 그렇구나. 그 생각이 한번 잡으러.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3회차 남성 혐오, 여성 혐오는 차이에서 혐오는 차이에서 비롯된다. 남염 여혐에 그렇지 대해서 남녀 혐오에 대해서 이것도 욕 그때도. 바가지로 먹었죠. 네. 4회차 또 그럴만해요. 참 민감한. 근데 막상 그때 당시에 욕 많이 먹은 분이 지금 여기 자리에 없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옹호해 주시거나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그럼요. 많았다는 네. 거. 네. 또 4회차 테러 바이러스에 노출된 리우 올림픽의 천태만상. 그때가 이제 올림픽 시즌이어가지고 그렇지. 제가 또 올림픽 조금 그때. 거시적인 그렇지. 이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뤄봤었어요. 그 5회차 탈북 청년들 영입. 이제부터 이제 탈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과 북한 군대의 차이점과 공통점. 요때 이제 롯데 제가 딱 들어왔습니다. 댓글이 아주 포텐 터졌죠. 롯데 이제 제가 난입했죠. 형이랑 그래서 유성 씨가 딱 들어오면서 그래서 저보고 네.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많이 그때 하셨죠. 아마 유성이를 그때 처음 봤던 거 맞죠? 근데 그죠? 처음 와서 완전 욕 바가지로 그렇지. 먹고 우리가 그냥 처음 바가지로 보고 고민했죠. 희철 씨의 욕을 다 가져가고 희철이 형 빠지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막 쓴 물려받게 하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댓글을 찾아봤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했어요. 너무 많아. 200 몇 개씩 달려가지고 사실 맞아요. 보는데 1시간 거의 쓴 것 같아요. 예. 아마 근데 그럴 거예요. 딱히 우리가 다룰 만한 거기 없어. 주제 건의가 없어가지고 6회차가 또 탈북 청년 영입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투로 갔나 봐. 한국 군대와 북한 군대 비교인데 음식과 월급 등의 차이. 요걸 좀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회차 같은 경우는 군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6회차에서는 군대에 대한 이제 디테일로 디테일을 들어가지고 좀 1, 2부로 저희 요새 이제 가끔 하는 것처럼 1, 2부로 나눠가지고 그때 다뤘었죠. 네. 이게 질문이 있긴 있어요. TASSADAR ENTA 뭐 타로 마지막에 타로라고. 네. 네. 그래 나만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인정한다. 이게 북의 입장인가요? 그래서 적과 통일을 해서 그걸 뺏어야 하는 거야라는 내용이 있다던데. 그런 내용이 있대요.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인정해서 그래서 그거를 뺏어야 된다라는 뺏어야 내용인데 된다. 북에서 이 말을 북에서, 믿는 북에서.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나요? 6회요? 저희가 제가 있을 때 네, 나온 네. 방송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적화 통일에서 남한의 것들을 뺏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북에 사는 이제 시민들, 북에 사는 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느냐 뭐 그냥 그런 느낌. 아 먼저 그것만 하면 되겠네. 남한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걸 인정한다. 이제 거의 그때 뭐 당시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때 많은 그때 당시를 얘기하면 형 어렸을 아니죠.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인정을 안 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7살까지 북한이 이 정도로 못 살면 전 세계가 못 살고 그 중에서 남조선은 더 말할 여지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거의 결국에 안 믿었다라는 게 그렇죠. 더 가깝네, 그죠? 그래서 이런 저기 외부 정보 유입도 일단 안 됐었고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들어와도 그렇겠지. 안 봤었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안 믿어요. 보고도 안 믿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완전 180도 다른 거죠. 아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못 아랫동네 산다. 거, 아랫동네 거를 찾고 아랫동네 거를 선호하고 아랫동네 거를 이제 유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본인이 지금 북에서도 그렇죠. 지금은. 못 산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겠네. 북에서 그죠? 제가 있을 우리나라, 때는 거의 뭐 가와반수였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세뇌가 잘 되고 안쪽으로 아직 외부 정보가 유입이 잘 안 된 부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아 이거 괜찮은 질문이었네. 네. 네.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여호와 언약궤 이분은 꾸준한 시청자분이세요. 저의 그래가지고 읽어볼 530 GP 사건? 530 GP 사건이 뭐죠? 사건이 이게 뭔가요? 아마 그 찾아볼게요. 예, 일단 네. 북한에서 들은 적 있는지 해가지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판문점 도끼 사건. 혹시 유명하잖아요. 그거 아닌가? 나도 지금 그 얘기. 근데 아니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난사 그 뭐죠? 이렇게 오발 이거 저기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그 내무실에서 총기 난사 기억나요. 오상훈 총기 아, 연천에서 그거를- 있었던 그 용어가 이거구나. 그걸 북에서 들은 적이 그러니까 있는지 이런 거는 아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큰 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이런 거는 북한에서 다릅니다. 그러면 북에서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그런 이슈되는 사건들은 어떤 수준인 요즘에 거예요? 약간 그 촛불 집회 같은 거를 살짝 다뤄주죠. 아. 정말 크게 나타나는 사회 현상. 그것도 왜곡시키겠네. 당연하죠. 나만은 이런 당연히 식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뭔가 사사건건 군에서 일어난 사건 정말 이게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그렇지, 큰 사건이지. 근데 북한에서는 아예 그냥 닫아놓죠. 아예 그리고- 그냥 못 듣거나. 그리고 가능한 북한과 미국에 관련해서는 안 알리려고 하죠. 일단 가능한. 그래서 가능한. 이런 거는 사실은 북한에서도 이슈화될 만하거든요. 그치. 왜 네.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 이렇게 불안정하다. 그렇죠, 썩어버린 그렇죠. 자본주의 세상은 이렇다 이렇게 할 수도 서로 막 있지만 총질하고 막 그렇지. 죽이고 군인들이 그 안에서 네, 이렇게. 명령을 따라야 될 군인들이 서로 총질한다 이러면서 이제 바꿔서 얘기를 그렇죠. 하는 수가 반면에 우리 군인들은 절대 그런 어떠냐 거 이렇게 없다고 되는 기존 거죠. 근데 근데- 판문점 도끼 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지네 입맛에 맞게 합니다. 이제 남한 군인들이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봐야 되는데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니까 그걸 가서 도끼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게 그 북한 쪽에서 그걸 네네네. 잘라서 그 나무를 아예 제껴버려서 아예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유엔군이 엄청난 죽었죠 그때. 엄청난 그 육체적인 이 육탄전이라고 하죠. 이게 북한말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크게 일어났던 건데 이제 그건 또 북한이 본인들이 이제 뭐 남쪽에서 먼저 이렇게 그 나무를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저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또 변호를 바꿔서. 그러니까 똑같네. 뭐 저기 6.25가 예, 여튼 남한이 똑같이 쳐들어왔다 북침, 그렇게 남침 얘기하는 거랑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 다. 그러니까 모든 건 비슷한 이제 괴를 자기 같이 하네요. 체제와 이게 세뇌 교육에 유익하게 그쪽으로 이제 다. 또 왜곡을 시키는 거네, 그죠? 그리고 이게 딱 닫아면서 우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남쪽에 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절대 여기서 확인할 없지. 방법이 없으니까 SNS 하는 게 서로 많아요. 각자 우리가 잘했다고 하면 잘못한 사람은 그냥 여기 있어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야 쟤네가 잘못했구나 이런 거 있잖아. 싸움이 일어나서 삼자 대면을 안 하고서는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알 수가 서로의 없죠. 말을 들었을 때가 다 다르잖아.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네, 들어봐야 맞아, 된다 맞아, 이러는데 맞아.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네,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냐, 가능하면 그러냐. 이제 남한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하죠.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그래서 6회차 질문은 그랬고 7회 때는 우리가 탈북 청년들 또 이상형이네, 이상형. 한국 남자, 이상형. 북한 7회차에. 남자. 이상형과 결혼 조건을 가볍게 차였죠. 할까요? 오케이. 핑크 네, 입까요? 핑크 좋아하고 여기도 근데 여기는 핑크 좋아하고. 질문 댓글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다들 그냥 제 기억에는 이런 걸안 이때 쓰더라고. 그 유성 씨 여자친구 있다는 거 밝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대시.
네, 그리고 몇 회차 찍다가 없어졌군요. 네, 그러니까요. 몇 회차 찍고 나서 그래서 이때 울고 방송 막 결석하고 막.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이때 그 이상형 얘기할 때 그 유성 씨가 얼굴도 안 보고 여자친구가 사귀었다 막 아마 그 얘기가 아마 나왔을 그 거예요. 얘기했대고 네. 지성이 형도 이때 말 많이 하셨던 거. 엄청 좋아했죠. 그 형은 약간 본인 자랑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 자기 좋아하는 여자 있었다. 이런 얘기 그렇지, 많이 맞아, 하셨죠. 아 새록새록 떠오르네.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여기 달려와가지고 그때는 막 또 하고. 촬영지가 여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다른 아직 곳에서 했었죠. 네. 임대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고생들 하셨네요. 저희는 참 좋은 데서 하네요. 좋습니다. 아 이런 기반이 있었기에 우리 또 베나 그럼, TV가 맞아요. 또 이렇게 네. 올라올 수 있었던. 저는 거 누리고 아닐까.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때도 그냥 조회수 나쁘지 않았었어요. 분위기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회차가 이제 유성 지성의 탈북 이야기와 탈북 현장이실 때 사실 이거 댓글에 올라와가지고 그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얘기했던 적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걸로 인해서 아마 탈탈탈이 시작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이때부터 같은데. 해가지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있었다. 아마 유성 씨랑 지성이 형이 이제 게스트로 나가서 이야기해주고 더 디테일하게 갔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필주 형의 그 탈북 스토리를 이미 현민 씨는 알고 13년도 있었고. 때 네. 이중사연한테 저희는 한 들었기 2-3년 때문에 전부터 그렇지 같이 들었기 있습니다. 때문에 맞아요, 이거에 맞아요.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왔을지에 대한 근데 지성이 형은 의외로 조금 편하게 넘어왔던 거고 유성이도 뭐 그닥 그지? 그닥 고생은 안 했는데 이제 시간이 길어서 조금 유성 씨는 많이 그렇지, 돌아온 그렇지. 케이스였고. 힘 필주 형은 목숨을 거의 걸고 저는 그 도는 게 싫어서 그냥 진짜 그러니까 걸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탈북 고생 스토리는 필주 씨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레전드곡 제일 세요 지금 현재까지 아, 내가 그래요? 들은 근데 그분들 진짜 많았어요. 필주 씨의 탈북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너무 슬픈 이야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맙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 네, 저는 네. 감동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말들은. 또 그때부터 이제 필주 형 뭐 말을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귀엽다. 그런 관련해서 형 덕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맞아. 문자가 오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보내겠다. 아. 집주소를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집주소 믿어서 그 말 해도 되나?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으세요. 호의를. 아니 영어 주소가 현민 씨가 없잖아요. 불신의 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여러분 페이스북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IS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괜히 그런 거 막 뭔 말인지 알죠. 그치 뭔지 알죠. 그게 약간 좀 네, 혹시나. 아니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분이 저한테 영어로 계속 잘 보고 있다 감사하다 계속 그런 문자가 거죠? 왔었어요. 팬분. 그런 거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뭐 선물 작은 거 하나 보내겠다 어. 집수를 보내라 해서 제가 감동이. 한글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티셔츠 이런 거 뭐 몇 장 보내신다고 와.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필주 형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는 필주 형 얘기만 들으면 계속 운대. 눈시울이 계속 붉어진다. 나도 울었었거든. 근데 필주 씨 얘기는 사실 그냥 듣기엔 좀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럼 소주 한 잔 하고 그러면 막 오열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더 네. 과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8회차 때 그 지금 참결이라는 분께서 네. 한복 탈북하다 걸려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나 요때 당시에 이거를 언급은 하긴 했었어요. 그죠? 어때요? 한번 탈북하다 걸려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나요? 그럼요. 네. 우선 탈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간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한국 기도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 그때 무조건 그렇죠. 가야 되고. 그때 탈북하면 조금 이제 세분화해야 되는 게 중국으로냐 한국으로냐의 차이가 있어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네, 짚었었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한국 행위다 하면 무조건 정치범이 그거는 빼도 박도 말할 그래서, 여지가 없이 가야 되는 그거는 거죠. 어떤 그 말할 가치. 그러니까 억울함도 없는 거. 왜냐면 북한에서 내가 너 그렇지. 한국 기도? 네. 그럼 가. 가.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런데요. 그러니까. 좀더 심한가? 그렇죠. 그렇죠. 아, 한국은? 그냥 그러니까- 가서 여기 들어가서 못 나와 평생. 평생? 네. 네, 그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북한에서 정치범을 정리하는 게 크게 그 종교와 한국을 한국, 관련되면 무조건 정치범이에요. 엄청난 탄압이 있구나. 네, 그래서- 한국과 종교는. 네, 그렇죠. 거의 무기징역인 거네.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북한의 제일 심한 형별이 이제 그 경제범이랑 정치범 두 개래요. 근데 여기서도 제일 더 심하게 다른 게 정치범. 정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상이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요즘 보내버리고. 물들거나 네. 이래서 형은 전 정치범 수용소 갔다고 하다가 그죠? 아니 저는 아니고 엄마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쵸. 살아가- 그 가기 전에 네. 대단히 영화 같은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야. 난 여기 들어가면 평생 못 나와. 이제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이러면 맞아 이제 형도 그 얘기 했었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탈출을 하거나 목숨을 끊거나 그렇지, 이런 그렇지, 그렇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맞아 제가 죽을 각오로. 좋습니다. 아 창렬님 아유 좋습니다. 자 9회차는 우리 국정원과 하나원 교육과 생활 집중 탐구라고 해가지고 이거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댓글이 한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건국 역사 바로 알자님께서 아 나오네. 역시. 아 닉네임이 너무 좋아.
거야. 바로 알아야 바로 주제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말이 그럴 수 있지만 자유에 대한 가치나 개념, 그래서 이제 정치적 자유나 뭐 경제적 자유, 이 시장 경제, 경제적 자유는 시장 경제 얘기하는 거, 요거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뭐 자유에 대한 가치나 개념 이것들은 어땠어요? 이게 넘어왔을 때. 제부터 하네 유승 씨. 하세요. 네, 저는 일단은 그래요. 자유. 저는 목숨을 내놓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목숨을 내놓을 테니까 자유를 다오 이 마인드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제 목숨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예, 자유 없으면 그냥 살아 있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와. 그러니까 이 자유로움이 이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뭐를 해도 일단 뭔가 억압에 되기 시작하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필주 형 말을 들어보면 지금도 우리 남한에 살지만 그렇죠. 사실 힘들다 뭐 이러잖아.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 하나로도 저렇게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지금 사소한 거에도 불평불만 많이 하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 유성이는? 형이 본받을 점이에요. 내가 본받을 점이지. 항상 난 자유 속에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래서 필주 씨랑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제가 필주 씨보다 이제 형이긴 한데 그러니까 되게 형 같아요. 형 강조해. 네. 그러니까 되게 형 같아요. 왠지 알아요? 우리랑 시대가 멈췄잖아. 멈춰서 넘어와가지고 그래. 전에도 형이 저번 차순간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네, 우리랑 공감할 거다. 이미 나이는 이렇지. 생각이 나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랑 초반인데 소통이 가능한. 정신 연령은 60대 같아. 그렇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유성이는 자유에 대한.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럼 저 좋은 얘기 다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다 나 다음부터 먼저 할래. 너무 티격태격하면 안 돼. 또 댓글에 달려요. 괜찮아요. 그거 오늘 화해하라고. 짚고 갑시다. 그거 사이가 안 좋다고. 우리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으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도시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아니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우리 그 이제 앞에 그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실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네 분이 사이 안 좋은 거 티 난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나 봐 우리가. 그치. 연극하는 사람들이 좀 장난이 심해. 좀 근데 과해. 우리는 또 직설적이잖아. 그렇지. 오해가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융화가 잘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 형이랑 다른 방송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라디오 방송, 대국 방송. 아 진짜요? 국민들 방송에서 이제 라디오로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즉 지금 어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사이 안 좋다는 저희 댓글을. 굉장히 일도 많이 여러분 같이 하고 궁금하시면 그 있습니다. 라디오도 한번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 업로드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그래, 한번 자. 들어볼게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자유에 대한 거 이게 뭐 할 말이 아예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얘기를 뭐 해봐 그냥. 얘기해봐요. 이하 동문이에요? 뭐예요? 그러지 마요. 할 말. 넘어갔을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하면 느껴본 게 없으니까 자유에 대한 가치나 개념 이러면 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에서 더 어렵잖아요. 아니 그냥 정치 경제 어렵잖아. 지금 이렇게 실어버리는 거야? 아니 북에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북에서 이게 뭐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일단 씀씀이라든지 이런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북한보다 더 많은 것들이 물품도 많고 뭐 여러 가지들이 열려 있잖아요 시장 경제들이. 그러니까 어디든 자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양이 범위가 그치. 범위가 좀 넓고 좁고 그걸 딱 느꼈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왔을 때. 자유라는 걸 자유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뭔가 어딜 가나 자유는 법 아래에 있는 자유라는 걸 이제 그렇죠. 배우는 거죠. 룰이 있어야 되지. 그치?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선 안에서 또 자유를 있는 자유라는 게 그렇지. 있고 이제 그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내 행동을 내가 이제 그거에 대했을 때 반응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근데 북한에 있을 때 막연하게 자유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구나.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그렇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구나를 되게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자유를 느끼면서 이게 자유구나.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구나를 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학습하는 거니까요. 네, 격하게 공감합니다. 아니 그 자유가 그쵸. 우리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뭘 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그럼 돈은 우리가 살면서 같이 있어야 화폐 단위로서 서로가 그거를 이제 약속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정말 가다놨던 사회에서 자유라는 걸 아예 맛을 못 보게 해놨을 때가 그 맛이 정말 달겠구나 정말 좋겠구나를 그냥 정말 환상적으로만 막연하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걸 정말 할 수 있는 나라에 왔는데 그게 안 될 때 엄청난 실망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게 정말 막연하구나, 정말 턱도 없는 얘기였구나, 택도 없는 얘기였구나 알아가는 거죠. 그 사회성을 서서히 배워가는 과정이겠죠 아무래도. 예, 뭐 유성 씨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망난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기적이죠. 조폭이죠. 네. 그 금수저. 금수저는 그래도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하는 마스터카드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긁어도 끝이 없는. 그럼요. 예. 그런 망나니가 되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래도 잘 찍어드려야 이게 달라요. 괜찮아. 색깔 다르게 잘. 잘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네. 색깔이 완전 달라요 지금. 피부가. 글쎄 뭐 유성 씨 톡에 날개 달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인정하지 너무 않습니까 많고. 우리? 예. 그럼요. 그런 식으로 영혼 전혀 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정말 방송이잖아요. 정말 기분 나쁘게. 난 영혼 넣어서 정말 사이 나쁘게 할까 싶어요. 네, 나 영혼 좀 날개도 나름이에요. 날개도 헐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 저희는 언제 날개 닿는 여기 뭐 음료수 마실 수 있을까요? 그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날개를 받쳐줘요. 이거 언제 오늘? 기도에 날개 달고 싶은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요 같은 회차 때 김현수 씨가 북한은 종교, 직업, 거주 이전, 통행의 자유가 없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남한과의 비교라고 하셨는데 너무 크다 이거는. 그러니까 종교, 직업 이전에 통행 이전 이거는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없으니까. 네, 좀 전에도 언급했죠. 그럼 직업, 거주 이전에 대한 통행의 자유. 그러니까 직업이나 거주 이전 뭐 자유 이전 자체가 통행의 없잖아요. 없어요. 국가에서 자 오늘은 화성시에서 근무를 하라고 이제 딱 이렇게 내려오지, 내려왔다가 한 2년이 지나서 너 저기 경기도로 가서 저 뭐 충청도로 가서 근무해 이래서 당에서 명령을 해야 짐을 다 싸고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함부로 직업을 우리 남한처럼 뭐가 절대 안 되죠. 역시 나 퇴직서 내고 그냥 딴 거 사직서요. 나서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 볼 때 그 사직서가 너무 신선한 궁금하죠. 거예요. 맞아요. 오. 사직서. 저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으면 때려쳐? 오, 좀 멋있어 멋있다. 그래서 어디서 취업하고 사직서를 내고 싶은데 지금 취업이 안 돼. 그렇지. 사직서 딱 내고 들어가자마자 내 그걸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취업하자마자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사직서. 딱 내서 유대리 너 왜 그래 이러면 사직서 낼 거야. 딱 1시간 뒤에 왜 그랬을까? 웃기다 이거. 내가 사직서를 내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괜찮다. 마음대로 때려치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자유를. 또 이것도 자유랑 관련이 된 그럼요. 거죠. 그러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망나니인 데서는 안 그 되죠. 이후에 이제 수입이 없는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 통행의 자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통금 시간이 있었나요 북한도? 우리 6.25 전쟁 전 당시에는 그 있었잖아요. 일제 식민지 시절. 그러니까 이후에도 있었다고.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뭐 70년대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후에 그렇죠. 맞아. 우리 네, 어머니 있었어요. 아버지도 있구나. 네, 맞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그러네. 통금 시간. 그러네. 실장님도 통금 시간 그 느끼셨을 텐데. 네. 하면 이제 돌아다니면 걸려. 저녁 10시였나요? 그러네. 네. 그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피해서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렇죠. 그 소리 나오면 다 몰래 다녀야 되고 그랬다고. 근데 좀 짜릿했을 것 같아. 하지 말라 했을 때 하는 거. 그거 되게 방공호 재밌죠. 훈련이라고 북한에서도 제가 어릴 때도 방공호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이렌 이렇게 막 한 번 울리면 그 정해진 시간마다. 죽이네. 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렌 울리면 아유 또 시작이네 하고 이제 커튼 다 내리고 불빛 다 죽이고 최소한 매일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그게 일주일에 한두 번 번 훈련하는 정도로 했어요. 그 기간이 계속 늘다가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 안 하고 그게 고난의 행군 전후가 똑같나? 어떻게 그 달라요? 방공호 훈련은 이후에 많이 무난해졌던 것 같아요. 무너졌죠. 왜냐하면 안 지켜요. 일단은. 아니 근데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통금 시간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어두워지면 지금 제가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네. 방공호 훈련이라는 게 이제처럼 불빛을 다 죽여라. 그래서 비행기 폭격으로부터 저희 군대에 네. 있을 때 그런 훈련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렇죠. 커튼 다 닫고 네. 불빛 안 새게 해서 네. 야밤에 정말 깜깜하게 부대를 만드는 네. 그런 훈련이 하나씩 있었어요. 네,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에. 어.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사이렌 그치. 울리면 해라. 우린 그냥 할 보이지도 거 않고 한다 이러고. 서로가. 네, 그랬다. 다들 이렇게 적응하면서 이렇게 막 변질이 되네요. 어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었어요.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그 김일성이 죽은 날이 7월 8일이거든요. 7월 8일. 근데 94년 7월 8일. 그날에는 이제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모든 행동을 사람들이 멈추고 야, 그거는 1분 진짜- 동안 이렇게 해야 돼요. 묵념해야 한 되고. 2, 3년 해서 애도 기간이라고. 계속 했어요, 저는. 매년 매년 7월 7월이 8일마다 되면 매년 7월이 되면 아, 근데 그 초.
초에 이제 그때 좀 진심으로 약간 했어요? 진심으로 한 게 아니라 요즘 또- 무조건 해야 되니까 했는데 제가 무슨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시내로 나가는 데가 다리가 이렇게 양 끝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중간에 있어서 돌아와서 이렇게 시내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을 건너 다녀요. 사람들이 바지를 다 거두고. 근데 물 건너는데 그 사이렌이 울린 거야. 그럼 물 속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옷 들고 이렇게 1분 동안. 근데 다 근데 물살이 치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다 멈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진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어요. 그거는 그 움직이든 말든 그 옛날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 국기에 대한 경례 시간 있었어요. 그쵸? 저녁 6시였나? 그러니까 저는 겪은 게 아니라 이제 방송 같은 데서 본 건데 가다가 무조건 멈추고 그 국기 쪽을 향해 가지고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움직이다가 네. 가서 멈추고 막 저는 이제- 묵념하고. 저는 이제 밥 먹다가 사이렌을 지금 잠깐 프레임 밖으로 나간 거 아닌가요? 이거 잡아주시는 들어지 마. 열심히 연기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건 얼굴이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구나. 하여튼. 하여튼 뭐 그렇다 합니다. 예, 종교는 알고 있는 거, 직업은 아까도 말했듯이 명령이 그러니까 발령 받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거주 이전에 통행장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회차는 그렇게 됐고 10회차 때는 이제 북한 연예인의 조건 해가서 기쁨조단원에 생활해가지고 이때 이제 내가 그때 이번에는 왔을 이제 때입니다. 그 이거예요. 이 생각이 나네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죠. 이때 그 성근 님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조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때 갖고 성근 형님이랑 필주 씨랑 게스트로 나와서 성근 형님만 50분 얘기하시고 저도 없었네요 그러면. 그때 있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두 분이 네. 어디 가셨다. 그때 옷이 다 젖었어요. 그 식은땀 흘리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재밌었겠네요. 아니 그래서 요 때는 조금 이제 댓글이 참 시끄러웠죠. 저는 이제 할 욕을 말이 먹을 때. 없어서. 형 약간 무한도전 한강이 역할 했겠네요. 비슷해. 나왔으면 말을 해라.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근데 거의 추임새만 하셨던 걸로. 그러니까 요때도 근데 질문이 있긴 있었어. 강하라 씨께서 북한에서는 사랑니가 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의료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의료 관련해서 우리 방송에서 한번 좀 다뤄봤던 적은 있어요. 그 주는 아니었는데 어때요? 북한도 사랑니 날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니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뭐 치과라든가 아프면 병원을 가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취제가 없어서 이빨을 생이빨 그냥 그렇지, 뽑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한 번은 집에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딱 찍어서 한 번에 딱 뽑지 않으면 이게 너무 아프대. 근데 소름 끼쳤어. 인간이라 실수하잖아. 그러면 삑살이 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의사 한 대 때리고 싶겠다. 네. 그래서 근데 정말 잘 뽑는 사람한테 가야 되고 그 이빨 한 대 뽑는 게 쌀 한 킬로 값이에요. 개인이 뽑아주는데 그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저도 사랑니를 못 뽑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한쪽만 뽑고 한쪽은 못 뽑아. 아니 쌀 지금- 한 킬로면은 그때 당시에 뭐 성인 남자 쌀이 5명 10명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쌀이구나. 그쵸, 옥수수가 옥수수가 아니라. 반값이 입살. 입살은 그 옥수수 한 킬로 2배 값이. 그러니까 모든 치료가 이행이 되긴 하는데 마취가 없다니까. 아니 마취가 근데 없이 다 북한에 하네, 마취. 그런 거면 원래 다 무상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의료도 다 무상이어야 우리 되잖아. 몇 번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력갱생. 아저씨 이제 좀 들으면 들었으면 아니 이제 이해합시다. 그렇게 자력갱생할 거면은 이빨도 자기가 뽑아야지 그러면은. 뭐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자력갱생이잖아. 두 분 다 사랑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나는 사랑니 개념 이거 하나 있는 거고 다 뽑아. 다 뽑았어? 전 못 뽑았어요. 아직 있어. 나는 4개 다 쓰고 있거든. 저는 사랑니 개념을 몰랐어요. 아 진짜? 저는 이제 한국 와서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랑니라는 게 뭔지 근데 치료 지금도 받았어요? 몰라요. 근데 이게 잘 쓰고 사랑니가 제가 알기로는 영양이 좀 잘 돼야 이게 그러니까 번성해서 나온다. 저기요 그럼 저는 영향이 딸리는 건가요? 아직도 안 나오는데? 아니 근데 저 그때 피트 씨는 딱 시점. 있는데 인지를 못하는 걸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죠. 네. 난다 어금니 4개 다 뒤편에 써요 있는 지금. 거니까.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사랑이라는 얘기를 정말 한국에서 몇 번, 그러니까 북한에서 몇 번 못 들었어요. 저는 저희 아빠는 저는 뽑았어요. 아예 몰라요. 생이빨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 양치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이빨이 썩거나 이렇게 뭐 충치 이런 것들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각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뽑아버려요. 뽑으면 안 아프니까. 아프니까 뽑아버려서. 네. 그래서 북한에 중국 약 중에 정통편이라고 있어요. 정통편? 중국 약이라고 있어요. 정통편이라고? 이렇게 부활짜리 약간 뭐 뭐랄까 그 약간 진통제 마약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그 신체에 다 네, 진통을 북한에서 해주는 만병통치약처럼 불리긴 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약이 옛날에 있어. 빨간 약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 통증이 와도 먹고 염증이 아파도 생겨도 먹고 먹고 다 먹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래 근데 진통제 남용해. 통이에요?
네? 근데 네. 그게 통하는 게 딱 먹으면 두 알이 한 번에 먹을 때 두 알 먹으면 한 4시간 정도를 고통이 없어요. 마약 그러다가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막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빨 때문에 한마디로 너무 마약 섭취죠. 이제 그래서 밤새 조금의 고생하다가 또 먹고 근데 이게 위에 또 안 좋아요. 너무 많이 그렇겠지, 먹으면 그렇겠지, 또 위가 엄청 그래가지고 또 위 배가 아프고 그럼 또 소다를 엄청 드시고 소다? 소다. 그걸 먹으면 여기서 무슨 소다예요? 네, 베이킹 소다 비슷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소가품 먹더라고요. 그 설거지 할 때 쓰는 건데 세탁기. 그러니까 근데 그 개념은 이제 그거 사람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북한에서 소다. 소다에 소화제예요. 소다. 소화제 개념으로 소다를 먹어요. 아 진짜. 이게 네. 그게 부구부구 해가지고 이게 가스가 네, 이제 원활하게 크림도 배출되게. 나오고, 예, 가스도 나오고. 이게 뭐 치과가 정말 북한 지금 제일 문제예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아파요. 다 문제죠, 사실은.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제일 것들이- 이게 자체가 문제죠. 이빨 아파봤어요? 네? 이빨 아파봤어요? 저는 진짜 이제 밤새면서?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정말 고생했거든요. 북한에서 알거든. 이 썩어가지고. 치통이 이 통증이 이게 저 진짜 어금니 아프네요. 아파. 여기가 막 다 죽어나잖아요. 근데 장난 이걸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는 신경이 방법이 다 아니니까 부서잖아요. 그냥 아파야 돼. 그냥 그걸 느껴야 돼. 그래서 그 정통편한 약을 막 이빨 위에다가 얹어놔요. 그럼 조금 통증이 좀 가라앉고. 그러니까 역시 마약 성분. 마약 성분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전에도 들었지만 의료 이 시스템 자체가 북한은 이미 붕괴져 있다고 해도 그랬으면 형 병 고쳤지, 그치? 근데 저 병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못 고치니까. 그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지금처럼 몸이 많이 망가지진 망가지진 않았겠죠. 않았겠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너무 가슴 아픈 게 정말 기초적으로 치료가 돼야 될 그런 병들 그런 것조차도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 크로싱 영화에서 차인표 배우님이 이제 주연 맡고 아내분이었던 네, 역할, 크로싱. 아내가 결핵으로 죽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결핵약 달라고 또 공짜로 줘요. 북한에서 맞아. 그게 없어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는데 그래서 차인표 그 배우고 맡았던 분이 이제 허무해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북한 현실.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먹는 약을 북한에서 없어서 사람이 죽는. 네. 그렇습니다. 이빨 너무 네, 이 얘기 네, 여튼 치통, 치통. 네. 참. 사실 뭐 대본이죠. 의료 관련해서는 네. 뭐 이렇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한번 더 다뤄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의료 병원 관련. 상에 대해서는 좀 다뤄봐도 네. 조금 하는 많은 이것도 디테일하게 많은 해야 얘기가 있는 되겠네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회차 때 별그대 분께서 별그대요? 이거는 그냥 좀 쉽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한 국가가 그러니까 축구 경기 때 이게 무슨 뭐하고 이렇게 북한이 했는데 이렇게 각자 이제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 그 선수들은 자기네 애국가가 나올 때 립싱크 한다고 입만 뻐끔뻐끔 한다고 그게 왜 그런지 실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입만 뻥끗거린다. 그 근데 이유가 그거는 사실 좀 알 수 없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이거는 보는 좀- 거니까. 그리고 입만 뻥끗거릴 수가 없죠. 그들도 그쵸. 그래도 자기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나도 자부심을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청자분이 뭘 보고 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자세하게 댓글이 안 나와 있어서 축구에 하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어. 북한함이 경기를 할 때 저희한테 너는 북한 응원해, 남한 응원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세요. 남한에 왔을 때 이제 탈북자끼리 저도 많이 탈북자끼리 들어요. 아니고 남한 분들이 이렇게 해서 탈북자한테 야 너 이번에 하는데 어디 응원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응? 저희 어디 어머니 응원해요? 아버지 어머니는 북한 응원해요. 왜냐하면 오. 이유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지면 또 이렇게 추방돼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요. 저도 그래요. 고생하니까. 그 개념으로 그래서 저도 그게 가슴 아파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나마 좀 이겨서 잘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탈을 안 받았으면. 이거 마이크 건드렸네. 큰일 났네. 시청자분들도 이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안타깝네. 북한과 한국이 하게 되면 한국이 이기면 좋겠죠. 아, 근데 그 어디가 이기든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처벌을 받기 처벌받는다는 때문에 거에 대한 그걸 그거를 알고 있기에 너무나 잘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저희 한번 올림픽 얘기하면서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예. 그 선수들이 지게 되면 막 희철 씨가 저 아오지 지금 가냐, 아오지 가냐, 아오지.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다음 회차 때 나누는 얘기. 네네네. 맞아요. 이어서 맞아요. 갑시다. 예. 좋네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가면 이제 11회차 때 우리 북한 국가대표 성적 안 좋으면 아오지 탄광행 이러면서 이제 주제를 이제 했었어요. 김하연 씨도 우리 또 베라TV 모르는 맞아요. 영화들 또 애청자십니다. 북한의 이거 관련된 얘기는 아니요. 북한의 언어 속어 정체성으로 이질감 등을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얘기했죠. 아까 그 얘기를 네, 우리가 사전 때 우리 잠깐 얘기했었죠. 요거 하고 일단 여기 그 국가대표 스포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죠. 하나 짚고 가볼까? 이때 필주 형이 들어왔었나요? 네, 저희 그쵸?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었어. 네. 어때요? 이게 지금 북한의 언어, 속어, 정체성으로 이질감 등을 알고 싶다. 요건 형이 먼저 해요. 그냥 어려운 걸 나한테 하네요. 떠넘겨. 일단은 그 서거 언어 이런 거를 떠나서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 이질감 이런 거는
지금 질문이 북한 안에서인가요? 북한의 언어, 그러니까 북한의 언어와 속어, 정체성으로 이질감 등을 알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남한에 와서 아마 와서의 우리가 느끼는 여쭤보시는 것 감정이나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들이 이제 북에 있을 언어나 때 넘어왔을 성어나- 때 이거에 대한 이질감 등을 알고 싶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북에서 넘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오기 전에 그 언어나 속어나 정체성으로 이 남한과의 이질감을 그거는 물어보는 것 이제 같은데. 얘기를 제가 했던 외래어, 외래어, 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같은 한국말이라도 오징어하고 낙지를 잘못 부르는 아, 이렇게 그렇죠. 다르게 맞아, 부르는 맞아. 표현, 그다음 괜찮단 말을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 그렇죠. 예, 나는 정말 괜찮아서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오해를 하고 그렇죠. 일이 없다는데 특히나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어른들이 그놈의 새끼 싸가지가 없는 말이야 이렇게 이러면 저는 이제 당황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라기보다는 이게 대체 뭐가 문제일까 막 이러면서 당황했다. 적응하는 시기가 분명 필요해. 예. 예전에 이제 지성 씨가 얘기했던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이 하나원 그 교육하는 때 뭐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기반을 잡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도 하셨던 그렇지.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네. 댓글도 막 분분히 이렇게 많았던 거. 네. 예, 저도 이제 그거 좀 공감하는 게 한원 교육에서 그걸 좀 많이 다뤄주고 탈북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라는 것도 좀 강조해주고. 맞아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공감 많이 해요. 남한 사회에서 이제 나서 자랐던 분들은 북한을 경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탈북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어필할 건 당당히 어필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안 해주셔요 사실은. 왜냐면 나가면 조심해라. 늘 탈북자니까. 예, 탈북자니까 사기 당할 수 있고 뭐 이래서 이렇고 이 체제를 잘 몰라서 그렇고 뭐 이런 이유를 대가면서 조심해라는 하지만 이제처럼 탈북자이기 때문에 뭘 해라 이런 말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주면 좋지 그러면 않을까. 지성 형이 얘기했던 것도 그런 네, 뉘앙스에서 그렇죠. 아마 말씀하셨던 그 거예요. 정체성, 예, 그게 정체성이죠. 예. 맞아요. 지성이 그래서 댓글이 또 오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거죠. 잘 잡아갔었던 그래서 걸로 나갔나요? 기억해요. 아니 장난입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송에서 좀 잘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의문의 1패.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의문의 1패. 지성 형 혹시 이 방송 보신다면은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해요. 유성이 악성 댓글 확보. 네, 좋습니다. 안티편 확보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가면 또 이제 12회차 때 북한 술 노래방 PC방 해가지고 이제 PC방이 이때 이제 이때부터 있다는 건나 이때 재밌었죠. 알았었어. 이때 아, 알았었어. 그쵸? 이때 유성이 유성 씨의 얘기해서. PC방 경험담을 생생하게 그때 들을 수 또 있었죠. 형이 또 2차로 입을 다물었죠. 네. 경험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요때 이제 댓글보다는 이제 좀 댓글보다는 댓글의 이제 내용들이 좀 이제 이거 둘이 싸우지 마라. 그때 요때부터 이제 요때부터 살짝 사실 오해가. 지역에 대한 네, 이야기를 갭이 많이 생기면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출신이 다르다. 다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캐릭터라이징을 이제 서로가 각자 해갔던 시기입니다. 근데 뭐 질문은 없었어요 따로. 댓글. 그럼 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회차 타임 한번 패치하를- 지금 응답하라 엉아들인데 응답을 해야지 왜 자꾸? 우리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여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질문이 없으니까 조금 보탠다면 저희 둘은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너무 긍정적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밀어. 네가 이런 식으로 자꾸 토다니까 그런 거잖아, 이 짜증나. 여튼 네. 자, 다음 회차 넘어가시죠. 좋습니다. 오늘 좋아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자, 14 달려. 14회차. 시간 없어요. 빨리 가야죠. 이게 가면 갈수록 댓글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지금 네. 초반이라 없는 건데 네. 회차는 들어가고 있는데 자 좋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자 13회차 북한 꽃제비 성매매 인신매매 구호소 북송 고아 중범죄 탈북자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탈북자 북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요태차 때 이제 꽃제비 얘기 저희가 하면서 성매매 인신매매 이러면서 맞아, 남녀는 꽃제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좀 가슴 아픈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 꽃제비 요거 얘기하면서. 영어단을 읽을 수 있어요. 유니피케이션. 그래서 예. 확실한가요? 유니피케이션. 통일입니다, 통일. 네. 자, 사실 이게 발음은 좋아요. 예. 자, 일단 순서를 번호대로 1, 2번으로 매겨주셨는데 북한 청년들은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온다는데 지금도 그런지 일단 요거에 대해서 저는 늘 가슴이 이제 통일이란 말에? 예, 찡해요. 빨리 돼야 돼. 먹먹하죠. 유성이도 네. 맞잖아요. 네, 먹먹하다. 왜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엊그제인가 며칠 전에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 와 계시는데 외할머니 집에 자꾸 음식을 가져다 놓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외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집에서 잠만 잔단 말이죠. 그럼 음식이 썩어서 이제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할머니한테 투정을 좀 부렸죠. 가져오지 말라고 제발. 보통 그러지. 네,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할머니가 또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또 짜증 나는데 편지 하나를 딱 썼는데 내용이 쭉 이제 뭐 어디 들렸다 뭐 가져왔고 구구절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한 줄이 손자야 억세게 살아가자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억세게 살아가자라고 한 말 딱 썼는데 울었어요 저는 그게. 아이고. 왜냐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할머니도 이제 북에 이제 가족들이 있고 이제 그렇지, 소중한 그렇지, 딸들이 지금 쭉 남아 있단 말이죠. 저한테는 이모들인데 우리 할머니 생전에 볼 수 있을까, 만나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서 그 외에도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친구들 내 또래 친구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친구들은 애들도 낳고 결혼도 했는데 과연 내 같이 살던 친구들은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 못 넘어오신 분들.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통일에 대한 생각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마음이 찡해지죠. 단순하게 우리가 남북 통일이란 이런 통일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내포된 많은 의미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창한 통일이 아니라 그 그리움. 그냥, 가족, 친구, 친척, 일단 그게 제일 크지. 지역, 추억 이런 그리움으로 다가오죠 통일. 아무래도 우리나라 청년들보다는 북한에서 오신 이제 필주 씨나 유성 씨 정도의 나이대 청년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더 많이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형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하면? 저는 어릴 때는 진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막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는 오히려 그냥 통일되면 좋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먹어가고 30대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통일을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좋을까라고 한 번 더 좀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냉정해지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어릴 때는 막연하게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성인이 되고 나니까 이 부분이 과연 좋을까라고 한 번 좀 되뇌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렇죠. 같은 이성적이 되는 경우는. 네. 거죠. 맞아. 저는 일단 통일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그래서 참 민감하고. 저희가 지금 한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왔잖아요. 이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좀 이상가족이에요. 2차 이상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남겨놓고 오시는 분들. 네, 전쟁 전에 헤어진 분들은 그치, 이제 그치, 1차 그치. 이상가족인데 이분들 이제 거의 나이가 이차네. 많이 들어서 다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이상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이 안 되면 저희가 또 예전 지금 맞아요. 이상가족의 중차 때 형태로 우리 이상가족으로 8, 90년대 변해버려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나중에 보면 이상가족 찾기로 아마 찾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뭐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거대한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상가족 찾기로 있어서 뭔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왕래. 생기면 저는 통일을 안 바래요. 사실 뭐 통일이 어떻게 저도 되고 통일 안 바랍니다 아직. 어떻게 되고 복잡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통일에 대한 너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다가가기 국가 대 때문에 국가 입장으로서 합쳐지는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의 만남과 사람을 봐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저희한테는 딴 게 큰 게 아니네. 그지? 네, 그렇지. 왕래 보고 싶을 때 보고. 네. 이상가족 얘기 나오니까 그런 프로그램 봐요? 당연히 꼬박꼬박 보죠. 챙겨보죠. 많이 울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계속 울어요 저는. 네, 볼 때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데이비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기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 만나면 얼마나 슬플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거 보면 그냥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사실 없어. 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뒤에 질문이 울음이 나온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까지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왜 네, 그런지 네, 왜 그런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됐네요. 좋습니다. 갈수록 잘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알았어요. 그런 네. 얘기가 있네. 학습이나 세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생각해서 그런 건지. 이것보다는 지금 설명이 나온 건 이제 그리움이나 가족에 대한 가족에 왕래가 있었으면 대한- 하는 바람. 또 쳤네 마이크를. 네. 이게 불안합니다. 손을 묶어볼까 봐요. 네. 뒤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해봐요. 확 묶어볼까요? 아니야, 내가 액티브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갑자기 감정이 좀 무거워져가지고 제가 웃자고 하는 건데 좋습니다. 네. 근데 동질성 이런 것보다 세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 통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네. 통일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그냥 그런 그리움에 가족과의 왕래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거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일인 거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한 청년들은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 자원 때문에 통일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통계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저 남한 예전에 청년들한테 찍어둔 게 얘기하는 있었습니다. 건가요? 네, 여기 예전에 제가 통일교육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통일 자금? 네, 뭐 이런 걸 관련해서 제가 통일 자금? 그러니까 통일이 들어가는 통일 비용. 통일 비용. 통일 비용. 통일을 했을 경우에 나라가 부담해야 네. 되는 비용 같은 근데 거. 그런 거를 해온 게 있다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얻어지는 그 비용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렇죠. 이코노미 미스트. 저 얼굴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들고 읽어줘도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난 얼굴. 그러니까 뭐 나는 가려놓고 싶지만. 네. 이제 그 남북이 통일을 하려면 최소 1조 달러 약 1171조 5천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근데 동시에 동시에. 그 이제
북한에 있는 그렇지, 그렇죠. 얻어지는 것들이 지하자원을 이제 있잖아.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조 달러, 약 1경 1천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 거의 뭐 광물. 북한에 있는 지하 광물만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군에 들어가는 그 군사비 이런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약 10배 장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0배 장사로 더 이득을 본대요. 이게 그럼 몇 10배 장사? 년도 통계예요? 2017년도 예상이라고? 네, 이런 걸로 해서 나왔답니다. 근데 지하 자원은 북한에서 이미 많이 소진하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내기 좀 정확히는 힘들잖아. 없는데 이게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가져가는 게 중국의 기술이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사람들이 손으로 캐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거나 기계가 거의 안 쓰니까 그래서 이 아직까지 통계에서 많이 보면 남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 북한에 있는 지하전이 소의 모양이다 했을 때 일제 때는 대가리를 가져가고 지금은 꼬리를 그냥 가져간 형태고 지금 몸통이 남아있는 몸통이 남아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남한처럼 뭔가 지하 자원을 캐려고 했을 때 전문적인 어떤 도구들이나 장비들이 투입이 되는 게 때문에, 없어서 네. 그래서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지하 자원은 소의 몸통만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일리 있는 말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네. 말을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있다고. 그래서 나도 남한 한건 했어. 청년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 자원 때문에 통일이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가 많아질지 적어질지는 사실 미지수인 거죠. 해봐야 알죠. 네. 해봐야 알죠. 길기 짧은 건 해봐야 이거는 알고요. 일단은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 거고 우리처럼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한테는 또 어떻게 근데 뭐 북한 이미지가 될지. 분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값싼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이상한 같고요. 얘기고 네. 너무 선입견이고 편견일 수 있다. 그런 그분들은 뭐 일자리라도 주면 감사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통일이 돼서 왕래가 된다. 어쨌든 이동의 자유를 줬다 했을 때 과연 그 북한의 일명 지금 말하는 값싼 노동력들이 가만히 있을까? 외국으로 나가거나 돈 잘 벌린 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해야 이것도 되는 변수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남한에서만 예측 그래? 불가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다 전문가들이 이걸 한 거래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쓰는 말인데 소도 아침에 정말 배고프면 그냥 풀어놓으면 그냥 들판에 나가서 뜯어먹고 있대요. 그러다가 배 차고 배부르고 살찌고 하면 다시 자기 집으로 기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력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열어놨다가 사람들이 팍 나가잖아요. 그랬다가도 이제 그 사람들이 돈 벌고 가족한테 보내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살고 한 번 더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 또 그리고 나중에 다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런 건 다 계산된 이런 통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아까 하려던 얘기 하다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이제처럼 너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숫자로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나라뿐만이 있어요. 아니라 또 쳤네. 네. 해외에서 그 많은 뭐 여러 조사기관, 강대국들이 조사기관에서 계속 그러니까 추측을 하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에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통일이 돼서 우리 남북한 현화가 됐을 때 사실은 그 시너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클 거라고 네, 숫자로 저는- 치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로 까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는 제 그렇죠, 입장이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통일을 너무 숫자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여튼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것들이 많을 거다.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그 통계 자료는 이렇게 뭔가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의심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좋은 그렇죠. 효과가 있으니까 해보는 게 참고용으로 쓸 수는 있죠. 참고할 수 그렇죠. 있고 또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네.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예. 거고 뭐 또 예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조사를 예.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타로나 사주 보러 가면 그걸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은 네, 좋게 생각하고 듣고. 뭐 나쁜 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로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그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잠깐만 방송 시간이 네, 잠깐 이제 실장님께서 얼마 안 5분을 남았어요. 늘리셨어요. 네, 네. 네. 여기까지 계속 거기까지 가면 한 되겠네요. 15회까지만 딱 가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네.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1, 2부로 딱 진짜 나왔네요. 많죠. 그 서복에 또 이렇게 시간 또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한 페이지를 네. 딱 끝냈네요. 역시 명 MC야. 좋습니다. 자, 14회차가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됐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북한 범죄, 탈북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밀수. 질문이 없네요. 요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는데 질문 요때 없는 한번 건가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때 당시 우리가 이제 그때 이 얘기였나? 서로가
CCTV다. 그 얘기를 했던 건가? 감시. 이거는 질문이 있었어요. 북한의 감시 체제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달라라는 질문이 있었죠. 있었어요. 여기 되게 많아요 지금. 네, 뒤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요. 14회차 때 우리 또 이런 얘기를 또 다뤘었고 15회차 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은어 줄임말, 북한 생활 용어, 북한 사투리, 북한 욕 탈북자. 아까 우리가 질문해본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언어 소거 정체성으로 이질감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형이 아까 요 얘기를 우리가 요 15회차 때 다뤘는데. 민아리 이민아 씨, 네. 이민아 씨가 MINAHLE 분께서 북한에서는 여자들이 친형제가 아니어도 그냥 만난 남자에게 좀 웃으면서 가볍게 갈 수 있는 얘기예요. 남자에게 오빠라고 하면 좋아하는지 북한에서도. 제가 남한에서 되게 좋거든. 아니, 제가- 그래서 우리 보피한테도 했지만 실장님이 이제 공과사 그건 현민 씨 이러는데 되게 어색해요 사실. 아니 얼마 전부터 저도 이제 그 보피가 저희 출연료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피라고 하면 보경PD 있어요. 자막 처리될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다음 언제부턴가는 이제 오빠라는 얘기를 그치?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소리도 같이 현민이 좋다. 못 받고 이런 거 되게 네, 좋잖아. 진짜 좋아요. 그래 가끔 본인이 기분 좋을 때 거기다 하트도 몇 개 넣어요. 좋다.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아니 아무한테나 하트를 넣는구나. 질투하는 거예요. 영업이야 그냥 그 하트 영업. 영업 하트야? 영업. 근데 제가 나 같은 사람 믿는단 말이야. 얼마 전에 탈탈탈 녹화하다가 그 북한에서 김일국 씨라는 분을 김일국 씨가, 했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평양에서 이제 오빠라는 말을 그치. 쓴대요. 근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오빠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라 오라버니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진짜 오빠 아니면 오빠라는 약간 단어 안 쓰지. 썸 타는 썸 타는 남자한테는 오빠라는 그럼 얘기를 뭐라고? 거의 안 쓰죠. 동무. 동무. 동무? 동무도 좀 그렇고 그냥 이름을 부르고 오빠 동무 뭐 이런. 아뭐 필주 씨, 씨도 아니에요. 굉장히 안 써요. 유성, 뭐 실주, 네, 이렇게 뭐 부르나? 이름만 부르는 거죠. 나이 뭐 많이. 나이가 있으면 이제처럼 누나라고 하죠. 이러니까 북한이 로맨스가 없지. 야 왜 로맨스가 없어? 아니 동지를 많이 쓴다니까. 밤중에 얼굴 못 보고 사귀는데 왜 로맨스가 그러니까 없어?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학 졸업한 사람들은 이제 암흑계 동지. 근데 오빠라는 함께 얘기를 동무.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 있을 그 때. 남한 와가지고 오빠라는 말 들었을 때 너무 좋아. 뭐가 지금 4년째 듣고 있잖아. 어제도 그랬대 그러죠. 오빠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건 오빠입니다. 너무 저도 되게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그래, 이제 자 시간이 많은데 마지막 하나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댓글 15회차에 민정강 강민정님께서 MINJUNGKANG 좋습니다. 민정강님께서 북한 사람들은 뭘 보고 웃는지 탈북하신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 유머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이런 거에 웃고 계세요? 할 얘기 이런데 웃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 무슨 뭐 우리 그 기쁨 조할 때 그랬었나? 하여튼 뭐 네, 다뤘던 뭐. 것 같아. 네, 유머 코드에 대해서. 그죠? 개그 코드. 이게 있잖아요.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게 그 외국에 가서 그 영어를 배우는 분도 유머를 그 나라 유머를 알려면 10년을 그 나라에 살아봐야 그날 정서를 거기서,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머가 약간 문화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콘에 대한 거 애들이 뭐 약간 패러디해서 하면 우리는 개콘을 못 보는 사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그러니까 왜 웃는지를 잘 몰랐어요. 저희. 대학교까지 와서도 2011년까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어떤 그 코너 타이밍들 있잖아요. 웃어대야 할 타이밍도 있고 웃을 또 타이밍? 웃겨서 웃는 타이밍도 있잖아요. 이것도 어. 포인트들. 근데 그런 거에는 적응이 안 돼서 잘 못 웃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유머러스한 얘기들 있잖아요. 웃긴 얘기들 뭐 특히 북한에는 어르신들 음담 패설들을 많이 하면서 그거는 남한의 어르신들도 똑같은 게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유머는 통하는데 이제처럼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코드들이 있는 것들은 개그에 대해서는 사실 좀 웃기 예, 공감하기 그래서 힘들고. 저는 처음에 와서 옆에서 개 콘서트 보면 배꼽 나오라고 막 웃는데 내가 못 웃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당황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남한 분들은 지금 연변 조선족 연변 소품이라고 있거든요. 유튜브 치면 한번 관심 있으면 보시는데 못 알아듣고 못 웃어요. 근데 저는 배꼽 나와라 웃거든요. 이게 유머는 아무래도 사회성을 좀 반영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정서가 가미돼 맞습니다. 있어야 네. 웃기 때문에 그리고 예. 북한에서 보여지는 뭔가 그런 유머 그게 있어요. 네. 나중에 뭐 일요일 날인가 이러면 북한에 이제 가끔 하는데 거기서 하는 그 유머들은 대부분 몸을 가지고 웃기는 슬랩스틱으로 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재담이라고 하죠. 네, 재담.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어떻게 이용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저희 어릴 때마다 뭐 만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서로 농담 이렇게 던지면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게 신명래 씨의 그 슬래스틱 코미디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옛날에 엄청나게 그치, 나왔던 옛날에. 그 영화들, 뭐 각설이, 뭐 영구 시리즈. 영구 시리즈 예.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소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그렇죠. 건과제리 좋아하는 이유도 그래서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예, 저도 이걸로 봐야 한국에 돼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말로 하는 개그보다는 몸으로 하는 개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무한도전 좋아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죠. 그래서 예. 무한도전 중국에서부터 봤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해외 전 세계적으로 이게 좀 통하는구나. 네. 슬랩스틱은 뭐 어딜 가나 그렇죠. 많으니까. 어딜 가든. 공통 코드네, 그죠? 그래서 그 영국에 엄청난 유명한 그 사람 있잖아요. 채플린. 아니 말고 뭐. 미스터 빈. 아. 미스터 빈을 북한에서 엄청나게 봐요. 아.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배꼽 그렇겠다. 빠지게 표정, 웃고. 네. 뭐 행동 그런 말을 것들이 거의 안 많이. 하니까. 네. 무한도전에 그 잭 나왔었잖아요. 잭 블랙이요? 잭 블랙. 뭐 그런 것도 그런 분들도 그렇죠. 약간 통하죠. 이게 그렇지. 북한에서 그거죠. 통하죠. 엄청 재밌잖아. 그리고 한국에 갓 오신 분들도 그런 걸 보면 이해를 하죠. 웃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걸리는 기간은 따로 뭐 사람마다 좀 정해진 게 다를 없죠. 수 있고 네. 그 코드 자체는 어찌됐든 이 장르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4년 걸렸습니다. 코드 읽는데. 이성이는 저도 한 4, 5년 걸렸어요. 네. 그렇구나. 지금도 가끔 못 알아듣는 게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정서에 대한 적응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1회차는요 15회까지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 네. 회차 2회분으로 나가니까요. 그 뒤로 또 많은 것들을 또 저희가 한번 난장 토크는 아니고 좀 형식적으로 정말 뭐 고르게 나름 영MC와 함께 포맷이 있어요. 네, 좋아요. 저희 포맷이 있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영화도 21회차 댓글 방송 이렇게 아니지 응답하라죠? 네, 응답하라 응답하라 엉아들 2016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22회차 때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로 또 많은 피드백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재건이 항상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고 저희 다음 주에 2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엉아들 지금까지 응답하라 엉아들. 엉아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